정말 헷갈리는 지점이죠. 배당 투자할 때 리츠를 꼭 추가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 데이터로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시간까지 QQQ, 슈드 전세계 버전, 그리고 채권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대망의 리츠입니다. 정말 질문이 많았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미 여러 조합에 대해 고민했던 영상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배당 투자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하고 있거나 혹은 대부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조합입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다들 좋다고만 얘기하고 제대로 뜯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구독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 많이 남겨주셨죠? 감사합니다. 댓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봤는데요. 순서대로 볼까요? 자산 배분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각 자산이 서로 다르게 움직여서 안정성을 높이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살펴볼 거고요.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단순히 없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아직 모르지만 안 좋은 건 오히려 안 담는 게 더 좋죠. 더 좋아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리얼티 인컴이죠. 개별 주식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리츠를 안 한다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추가하더라도 딱히 좋은 점이나 반대로 없었을 때 단점이 모호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높은 배당률, 이건 맞죠. 슈드를 포함한 배당 성장과 시장에 비해서 높은 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루해서, 슈드 하나만 하기엔 지루해서 재미로 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건 오히려 좋습니다. 이유가 확실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최대한 길게 비교해봤습니다. S&P 그리고 리츠 지수입니다. 주가만 봤을 땐 차이가 아주 크죠. 주가와 배당을 함께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 좋다고 할 순 없지만 나쁜 것도 아니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여러 리서치로도 나와 있죠. 보는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주 길게 30년 이상 보더라도 리츠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상관계수를 보더라도 S&P와 리츠 지수의 상관계수는 꽤 높습니다. 서로 교차하지만 적어도 스파이만큼은 된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수익률로 보자면 슈드 QQQ 조합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큰 하락도 더 잘 방어하고 오를 땐 더 잘 오르죠.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2000년에 출시된 섹터별 ETF를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군 스파이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리츠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리츠만 더 높은 게 아니죠. 기간별 총 수익률과 주요 사건별 MDD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츠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더 높은 섹터가 많죠. 게다가 MDD도 낮지 않습니다. 슈드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슈드가 안정성으로 보면 거의 최강 수준입니다. 닷컴 버블 때 둘 다 올랐고요. 금융위기 때 슈드가 훨씬 좋았습니다. 유럽 위기, 중국 위기 때도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 때는 리츠가 더 좋았고요. 다시 한번 최근 대하락 때는 슈드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리츠에겐 아주 큰 약점이죠. 사실상 리츠 저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른 섹터도 한번 볼까요? 굳이 안정성을 위해 추가한다면 필수제, 헬스케어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총 수익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하락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죠. 부동산이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환상 속의 무언가는 아니죠. 먹는 거, 아플 때 먹는 약품, 이것도 집만큼 중요합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더 잘 오릅니다. 리츠 위에도 여러 섹터들이 존재하고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리츠보다 이 필수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애초에 거품이 안 껴서 재미가 없긴 하지만 안정성을 이유로 추가한다면 리츠보단 필수제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채권이나 현금이 더 나을 수도 있죠. 해당 기간 동안 리츠를 추가하면 미국 주식 단일 투자와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변동성, MDD는 오히려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과 안정성 측면에서 딱히 이점이 없었죠. 안정적인 섹터가 아니고요. 섹터로만 보자면 필수제, 헬스케어가 수익도 더 좋고 안정성도 더 좋았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조합으로 보자면 슈드와 QQQ의 조합도 수익과 안정이 좋았죠. 결과적으로 수익과 안정성을 위해 리츠를 담는다.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배당률은 어떨까요? 또 배당 성장은 어떨까요? 배당률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을 모두 담는 VT입니다. 2% 내외를 보여주고 있죠. VTI, S&P 500 이렇게 전체 주식시장을 한 그룹으로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 ETF는 어떨까요? VIG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슈드는 높습니다. 지금 3% 중후반 정도 되죠. DGRW, 형제 DGRO 이렇게 배당 성장 ETF를 또 한 그룹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시장 전체보단 배당 성장이 높고 배당 성장 중에선 슈드가 가장 높죠. 이제 리츠 차례입니다. 가장 오래된 IYR, 유명한 VNQ, USRT, SCH, 그리고 XLRE까지 이렇게 리츠까지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한눈에 들어오죠. 시장은 보통 1에서 2% 내외를 보여주고요. 배당 성장은 보통 2% 초반, 슈드는 다른 차원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리츠가 전반적으로 높았죠. 4% 혹은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배당률은 확실히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배당을 높이려면 꽤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앞서 봤던 내용이 걸리죠. 그렇다면 배당 성장은 어떨까요? 사실 이것도 문제인데요. 한번 빠르게 같이 보시죠. 연도별 실제 배당 내역입니다. 먼저 VT, VTI, S&P 500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봤지만 전체 시장도 꾸준히 잘 오르죠. 이제 배당 성장 ETF 보겠습니다. VIG, 슈드, DGRW, 그리고 DGRO까지 모두 예외 없이 시장보다 잘 오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슈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럼 리츠는 어떨까요? 벌써부터 이상하죠? 가장 오래된 ETF인데 이것만 이럴까요? VNQ도 이상합니다. USRT도 예외는 아니죠. SCH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XLRE가 그나마 본전을 유지하고 있네요. 세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볼까요? 감이 좀 오실까요? 시장은 꾸준히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르고 있고요. 배당 성장은 당연히 시장보다 더 잘 오릅니다. 그렇게 설계된 ETF니까요. 그런데 리츠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횡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죠. 인플레이션 방어가 뭘까요? 배당이 성장해야죠. 3%, 4% 정도 올라도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본전인데 지금 리츠 보면 이거 좀 이상하죠? 배당이 안정적으로 잘 오른다. 이거 아니죠? 오히려 그냥 시장 전체 스파이가 훨씬 더 잘 올랐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요. 사실 이 정도라면 커버드 콜, 고배당을 초기에 일부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리츠 안 좋았죠? 그 악명 높은 QILD가 오히려 배당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엔 더 좋습니다. 배당률은 훨씬 더 높은데 오히려 더 안정적이죠. 초기에 자산이 부족할 때 일부만 포함했다가 주력 자산인 배당 성장의 배당이 충분히 성장할 때쯤 순차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죠. 배당 측면에서 보자면 커버드 콜 혹은 예금이나 적금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장점들이 소개됐을까요?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건 ETF는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리츠도 결국 부동산 기업 모임입니다.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더 잘하는 게 장땡이죠.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좋다. 이건 다 그렇죠. 쌀 때 사는 게 당연히 좋죠.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는지입니다. 경제 위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리츠도 있다. 그렇죠. 리츠에도 여러 섹터가 많죠. 사무실, 물류 창고부터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까지. 하지만 작은 섹터로 갈수록 혹은 개별 주식으로 갈수록 그 변동성이나 리스크는 말도 안 되게 높아집니다. 이거 한 번에 정리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리츠는 결국 쓸만한 ETF가 없어서 개별주가 답인데 바로 밑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개별 주식에 평생이라는 건 없죠. 알아서 리밸런싱 해주는 ETF가 아니라면 꾸준히 유튜브, 블로그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개별주 찾아야 됩니다. 1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투자하는 거 하락하죠. 그럼 당연히 새로운 주식 찾아야 됩니다.
복구해야죠. 요즘 핫한 게 뭘까요? 근데 역시 내가 알 정도면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랐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배당 전략에 리츠가 꼭 필요할까요?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조합.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리츠보다 더 높고 안정적인 섹터가 많았고요. 배당을 메인으로 하는 투자자라면 슈드와 QQQ의 조합이 배당은 물론 성장까지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 안정성이 좋아서 리츠를 담는다는 말은 부동산이라는 후광 효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아니었죠. 배당 측면에서 보자면 배당률이 조금 높은 건 맞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배당률을 높이기엔 무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배당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커버드 콜이 배당률이나 안정성은 더 좋았고요. 시장이나 배당 성장 ETF에 비해서도 배당 성장이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이 안정적이고 잘 오른다는 말도 부동산이라는 후광 효과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월세는 오를 것 같으니까 모두 그렇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계륵입니다. 수익과 안정성에서는 다른 섹터나 슈드 조합에 밀리고 총 자산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채권이나 예적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당률 관점에서는 오히려 커버드 콜이 훨씬 더 높고 안정적이었고요. 결과적으로 특정 섹터에 한정하기보다 리밸런싱 해주는 ETF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배당 중심의 투자자라면 섹터 관계없이 배당 좋고 배당 성장 잘하는 기업을 뽑으면 되는 거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특정 자산군이나 후광 효과에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라서 더 좋고 뭐라서 더 나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 못하는 거밖에 안 보여요. 숫자로 보면 뒷말이 필요 없습니다. 숫자 앞에선 모든 자산이 평등하죠. 각자 목적과 상황에 맞게 본인에게 맞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채권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와 똑같이 이런 고민 함께 나누면 좋죠. 단순히 결과값으로만 봐도 ROI가 매우 높은 활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투자해야죠. 이런 제 투자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